자, 신경구조는 177조 177조 1번 여기 할 차례죠?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대학에서 얘기하는 성의 정심할 때 이 정심장에 세밀하게 지금 분석한 부분, 성의장 14번이 성의장이었었고 15장이 정심장, 성의장도 중요하고 정심장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줄을 다루신 성리학자들의 줄을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천 선생이 정심지학을 모아놓은 거예요. 황동 정민정이 이정전서들을 읽다가 정심지학에 관련된 부분 그거를 이제 뽑아놓은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요 1번은 왜 써놨냐면 이 6개 조항을 지금 뽑아놨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그 안을 먼저 읽어보면요. 차소척 6조는 기 이천선생 정심지학 하니라. 이 아래에 6조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있죠. 그거는 이천선생의 정심의 학문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첫 번째가 지금 읽는 이겁니다. 장사숙이 구매 복부원을 구매라는 거 이제 욕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복부. 마부. 그랬더니 이천 선생 말 합을 동심인성고. 동심인성이라는 거 밑줄 치시고요. 이게 42번 보면 맹자 고자 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동심인성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성, 이때 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본연지성 이런 성이 아니에요. 성깔이에요. 성깔. 성깔을 이때 인은 참는다 이런 겁니다. 성질을 참는 거예요. 동심,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성, 성깔을 참는 그러니까 이때 동심을요 부동심의 동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동심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인들은요 길가에 봄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서도 어때요? 시 한 편이 탄성되죠? 이게 동심이에요.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가난하고 돈 없다고 해서 멸시천대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는데 그런 지난주에 경주를 갔었는데
그 최부자 같은 분, 그 가난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 쌀을 가져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독에 쌀을 넣어놓죠. 그래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잖아요. 이게 동심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 거기서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게 동심, 인성, 성질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선생이 장사숙에게 합을 동심인성고 하시니까 사숙이 참사하니라. 참은 부끄러울 참이죠. 부끄러워 사죄하였다. 그러니까 정심 항목 중에 뭐가 있어요? 분치가 있죠. 네. 유소 분치면 불득기정하고 이렇게 됐죠. 분치가 있으면은 이미 마음의 발음을 얻을 수 없다. 그 마부가 뭘 잘못했으니까 화를 냈겠죠. 그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 손에? 마부 손에요? 내 손에요? 내 손에요. 이 정심의 학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심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동심,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성, 성질이라는 것을 참는 것. 매우 중요한 정심의 항목이라는 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178쪽. 이천선생활 여여숙 유시운. 여여숙이 누구냐? 여숙은 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대림이에요. 대림. 여대림. 여대림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 횡거 장제 선생의 제자였어요. 근데 횡거 장제 선생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횡거 장제 선생의 제자였던 여대림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정한테 옵니다. 이정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정과의 문답, 이정 전집 속에 많이 있어요. 이 여대림과의 문답이. 근데 대부분 횡거 선생의 철학, 기철학이죠. 횡거 선생의 철학은. 기철학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이 이정은 정자는 어떤 철학이에요? 리철학이에요. 그래서 기철학과
이 여대림은 기철학자한테 배웠다가 리철학자한테 오니까 질문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리학의 여러 철학적 핵심적 주제들을 이 여대림과 이천 선생의 대화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천 선생이 여여숙이 시를 하나 줬는데 그 시를 외우고 있어요. 야, 제자가 지은 시를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시를 스승이 외우고 있을까? 자, 어떤 시인지 보겠습니다. 여여숙이 시에서 말하기를 학여 원계 방성벽 문사상여 태류배 요게 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독립공문무일사 지수안시득심제 이렇게 네 구절이에요. 7원절구예요. 7글자씩 되어 있죠. 학여 원계 그 44번 주에 보면 원계가 누구냐? 두에 시를 잘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두에. 시가 아니에요. 그건 두보지. 두보. 이 두에는 춘추 좌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춘추 좌전을 좋아하는 어떤 버릇이 있다. 벽이 있다. 춘추 좌전의 주회를 지었어요. 그 유명해요. 학여 원계처럼 공부를 하면 방성벽 춘추 좌전을 좋아하는 습관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이 생긴다 이런 얘기. 원계처럼 공부하면 원계는 잡았다 하면 춘추 좌전만 공부해. 다른 책은 관심 없어. 학자 중에서도 이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사상여 태류배 문장은 옛날에 문장가들 있잖아요. 문장가 쫙 쓰고 이건 상여와 같으면 태는 거의 그런 뜻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배우와 비슷하다. 45번의 주어가 나와 있어요. 상여는 사마상여입니다. 한나라 시대 때 문장가인데 문장을 기가 막히게. 근데 이런 사람처럼 문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배우가 된다. 자기의 독창적인 거를 얘기를 못하고 남을 흉내내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계처럼 두예처럼 공부를 좌전에 대해서 한쪽만 들고 파고 공부를 하게 되면 좌전만 좋아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식의 학문을 하게 되고 또 문장에서는 사마상여처럼 하게 되면 배우가 된다. 남을 흉내내기만 한 그거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학문이 어때요? 배우가 되고 습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독립공문무일사하니. 오직, 이 독은 오직 그런 얘기예요. 오직 공문, 공자의 학문에서는 무일사. 뭐를 하겠다는 좌전만 하겠다. 중용만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공문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지수 안시득 심제. 안시는 안연을 얘기하는 거죠. 안연이 심제를 얻었다는 말만 못하다. 수는 뭐뭐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학문 이런 것들이 유학에서는 안연의 심제. 공자는 안연을 뭐라고 표현했죠? 호학자라고 표현했죠. 이게 바로 심제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46번 줄을 보세요. 그 맨 끝에 동그라미. 이 시는 배우는 자가 오직 장구와 문사에만 얽매이니 안자가 마음을 공경하여 일이 없는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안연이 심제를 얻었다. 이것만 못하다. 수많은 학문들이 안연의 심제만 못하다. 심제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자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심제라는 말이 여기서 여여숙이 쓴 심제라는 말이 공자가 얘기했던 호학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자, 여여숙이 이 시가 있으니 이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진 시래도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외울 정도로, 스승이 외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천 선생님이 말합니다. 고지학자는 유무양성이요. 옛날 학자들은 오로지 힘썼다. 뭐에 힘썼냐? 양성. 성을 기르는 데 힘썼다. 본성을 기르는 데 힘썼다. 기타 즉 불학이. 나머지는 배우지 않아. 자기 본성을 기르는 학문만 했다는 거예요. 금위문자. 오늘날 문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무장구하여 열인 이목하니 전적으로 장구에만 힘을 써서 사람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니 기무열인이면 이미 남을 즐겁게 하려고 힘쓰면 비배우이하오. 배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문장을 참 화려하게 써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야 문장 참 잘 쓴다.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배우에 불과하다. 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말이 심제. 심제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심제가 양성이죠. 심제와 양성. 본성을 기르는 게 바로 심제다.
이 심재는요, 여기 번역은 마음을 공경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심재를. 재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죠. 서재. 예? 우리 여기서도 무슨 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존덕성 제명. 그죠? 이때 제가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죠. 구방심 제명.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경제장. 근데 요 경이라는 집, 경이라는 보고, 이런 뜻, 창고. 그래서 심재도 심이라는 창고. 그런 뜻입니다. 심이라는 창고의 의미는 뭐냐? 심재라의 의미가 뭐냐? 양성이라는 거야. 본성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막 억지로 성질내고 억지로 소리치고 이런 거는 양성에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성을 해치는 거죠. 해성이죠, 해성.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양성이 되냐?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욕심이 자꾸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해성이죠. 성을 해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